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역분들을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내가 죽던 날의 배우 김혜수 씨, 이정은 씨, 노정은 씨, 그리고 박지현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설레네요. 이 네 분을 한꺼번에 만나니까. 김혜수 씨부터 지금 보고 계신 기자님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코로나19로 이렇게 직접 뵙지 못하고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내가 죽던 날에서 현수 역으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정은 씨. 네, 저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그렇지만 개봉을 또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순천댁을 맡은 이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정은 씨. 네, 안녕하세요. 내가 죽던 날에서 세진 역으로 찾아뵙게 된 배우 노정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상업 영화 데뷔작이신데 어떻게 떨리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감독님? 네, 많이 떨립니다. 네. 좀 하시다 보면 편해지실 거예요. 네. 자, 조금 전에 티저 예고편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예고편 시작되자마자 김혜수 씨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이렇게 기울였어요. 김혜수 씨 음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에 치인다 그러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 내가 죽던 날. 사실은 촬영한 지 이제 좀 1년이 지난 작품인데 네. 오래간만에 정은 씨랑 정희 씨 만나면서 너무 반가웠어요. 감독님까지. 근데 그때 당시에 영상을 보니까 그때 감정이 고스란히 좀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보시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표정이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예, 정말 흥미진진한 사건을 통해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네네. 그런 작품인 것 같다라는 게 영상 속에서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영화 내가 죽던 날 제가 하나하나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토크는요. 내가 죽던 날 만남 키워드 토크입니다. 네. 자, 이번 토크 총 2가지의 만남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죽던 날에 대해서 낱낱이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볼 텐데, 자, 만남 키워드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심입니다. 맞아요. 진심과 함께 있는 단어는 뭘까요? 진심과 진실의 만남입니다. 자, 진심과 진실의 만남. 자,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어떤 의미인지부터 파헤쳐 봐야 되는데, 이 첫 번째 키워드 진심과 진실 중에 이 내가 죽던 날은 배우분들의 진심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지현 감독님, 어떻게 이 세 분을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그 말씀부터 좀 들을게요. 사실 저는 첫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김혜수 선배님을 계속 생각했는데 해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거절하시더라도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되게 큰 용기를 내서 드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만나자고 해주셔서 사실 갑자기 그날이 잠깐 생각이 나서 아까 엄청 떨렸어요. 그리고 정원 선배님은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에서 이제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기생충이 개봉하고 막 사람들이 너무나 선배님을 막 다 찾아서 혹시 밀려나는 건 아닐까 하고 기다렸다가 네, 근데 다행히 해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야말로 시나리오 보내놓으시고 노심초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예. 그리고 정희 같은 경우는 또래 배우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보고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가만히 있는 표정과 또 활짝 웃는 표정의 차이가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해서 네,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정말 가장 캐스팅하고 싶은 배우분들이 캐스팅 됐을 때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잖아요. 캐스팅 소식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제가 좀 무뎌가지고 약간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얼떨떨했는데 그 얘기가 조금 이제 다른 분들도 알게 되면서 엄청 축하 전화와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약간 실감이 나면서 정말 나만 잘하면 되는 거구나 해서 엄청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떨고 지금도 떨고 있었는데 감독님. 예. 자, 그렇다면 과연
감독님은 시나리오를 보내놓으시고 노심초사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배우분들은 분명히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시나리오 보시고 어떠셨는지 김혜수 씨 어떠셨나요? 내 마음을 어떻게? 저 키워드 토크에 그 진심과 진실의 만남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그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보고 배우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들까지도 정말 진심으로 만났고 그리고 이 글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진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담아서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마음 하나로 모였던 게 잘 컸어요. 그래서 함께 모인 배우나 스태프 모두가 정말 한 마음이었고 그리고 이걸 정말 하나하나 이 섬세함을 놓치지 않고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만난 게 당시 이제 저한테 의뢰가 됐던 시나리오들 중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운명 같은 느낌 이상하게 내가 죽던 날 그 프린트된 제본으로 저의 시선이 좀 주민된 것 같은 느낌? 제목이. 네, 그리고 이게 뭐 장르가 뭔지 어떤 스토리인지도 알기도 전에 읽기도 전에 아, 이 영화는 뭔가 운명적으로 나의 것,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작품이에요. 지금 막 장면이 떠올라요. 충무로에 있는 그 많은 시나리오들 김혜수 씨한테 많았잖아요. 예. 많았던 시나리오 중에 내가 죽던 날의 제목이 나한테 이렇게 떠오른 거죠. 네. 네. 퀵줌이었나요? 천천히 안 퀵줌 되면서 홀드가 쫙 되는 거죠. 너무 전문 용어. 퀵줌의 홀드. 네, 그러면서 제 마음은 그냥 그냥 이건 뭔가 운명적으로 만나진 것 같은 느낌. 사실 어떤 작품이건 배우나 뭐 작품이 만나지기에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운명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이 글을 사실 접하기도 전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기자님들 퀵줌의 홀드 예. 주목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정은 씨는 어떤 이유로 출연을 결심하셨나요? 저는 그 당시에 뭐 홍보를 바빴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제 시나리오가 별로 많이 안 들어올 때였기 때문에 일단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혜수 씨가 나오는 형사물을 되게 관심 있게 봤었고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형사가 출연하는 영화가 아니라 그 뒤에 그 키워드처럼 진심과 진실이 만나는 그런 되게 다른 면이 있는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남들은 말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진심과 진실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이 사실은 언어죠. 근데 그 언어를 빼고 하는 역할을 했을 때도 그것이 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네, 김혜수 씨에 대한 믿음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도전. 네. 자, 노정은 씨 같은 경우는 두 선배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고요? 저는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김혜수 선배님의 작품들을 되게 즐겨보고 있었는데 같이 작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그 기회 자체가 저는 무조건 잡아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정은 선배님도 나오시니까 내가 이 작품은 어떻게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컸고요. 그 다음엔 아무래도 제 나이 또래의 내용으로 아이의 내용으로 이야기로 이루어진 영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별로 없는 그 몇 가지 중에 제가 가장 이 나이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살리고 싶다라는 게 가장 욕심이 크면서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이 세 분은 진짜 꼭 만나야 할 분들이었네요. 만나야만 했던 세 분의 진심이 오늘 제보에서도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마도 진실은 그 영화 속의 현수가 맡은 사건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현수가 찾는 진실이 무엇인지 김혜수 씨, 그리고 현수가 어떤 사건을 맡아서 수사를 하게 되는지 좀 살짝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영화 속에서의 사건의 진실 그러면 사건의 정황과 사건의 그 해결의
뭐 실마리나 해결에 포커스가 가잖아요. 근데 이제 현수가 사실은 이 사건을 대하는 방식이 관객 여러분들이 우리 영화를 바라보는 방식이 될 텐데 현수는 조금 다른 방식, 다른 관점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나버린 사건의 마무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어린 한 소녀가 그렇게 벼랑 끝에서 사라져야만 하는 이 사건, 이 이유 이면에 사람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물들 간의 어떤 섬세한 연대감,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인물들 간의 연대감, 혹은 새롭게 만나지는 사람들 간의 연대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우리 작품에서 주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현수는 이제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심리적인 벼랑 끝에서 이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어린 소녀의 아이의 사건,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였던 이면의 이유 같은 것들을 알아지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들여다보고 자신의 선택 같은 것들, 자신의 현실 같은 것들을 정면으로 맞이할 용기나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네. 지금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마무리된 사건으로 인해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감독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굉장히 새로운데?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약간 후일담 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뭐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끝 하고 생각을 멈추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계속 인생이기도 하고 이어지는 이야기일 텐데, 근데 그게 조금만 더 열심히 정성스럽게 들여다보면 사실 보이는 건데 우리는 끝났어 이제 하고 그냥 하는 다음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의 이야기, 또 남다른 시선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만나볼게요. 위로입니다. 자, 위로와 함께 있는 단어는 뭘까요? 위로와 격려의 만남. 그냥 이 단어 두 개를 읽기만 해도 딱 지금 가장 필요한 두 개의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위로와 격려.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뜻하는 그런 만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혜수 씨도 영화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셨다고요? 네, 실은 이제 처음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묵직한 위로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위로와 치유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이런 감정들을 관객에게 조금이라도 진실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했고 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촬영도. 네. 자, 우리 김혜수 씨에게 위로를 줬다면 노정희 씨께 격려를 주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격려였나요, 정희 씨? 격려라는 것 자체가 이 영화가 주는 내용에서 격려도 있지만, 어쨌든 되게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 그 주변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알아봐주고 그걸 괜찮냐라고 해주는 순간 그 힘듦이 진짜 싹 사라지는데,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더 얘기해주는 것 같고, 그 사소한 격려 자체도 좀 그게 참 그거 하나로도 사소하지만 느낌이 좋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요.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격려를 영화상으로도 많이 받고 선배님들과 감독님한테 진짜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아무래도 부담이 되게 많이 됐고, 선배님들 사이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작품에 누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커서 되게 힘들어하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감독님이 따로 또 불러서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세진의 역할도 또 한 단계 성장시키고, 그렇게 또 선배님들도 각자 제 힘든 것도 알아봐 주시고 너무 잘 챙겨주셔서 이 영화 자체가 그냥 격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가 격려함으로써 또 살아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법인데 특히나 이 작품 내가 죽던 날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여성 감독님의 또 우리 여성 배우분들 그리고 정말 여성 스태프들도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작품이 또 여성 관객들에게 또 위로를 안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정은 씨? 사실은 배우로서 여러 작품들이 많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 여자 인물이 잘 써 있는 작품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아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인물의 어떤 저변이 굉장히 잘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뭉친 것 같아요. 네. 아마 또 많은 관객분들께 또 용기와 또 깊은 공감을 전달하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를 해봅니다.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와 공감까지 전하는 내가 죽던 날. 개봉일이 언제라고요? 네, 11월 12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라진 소녀를 찾고 있지만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형사가 나오지만 수사물이 아닙니다. 참 희한하죠? 예, 기존에 보던 장르물과 굉장히 다른 영화인데요. 내가 죽던 날만이 갖는 특별한 점, 감독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건이 끝나서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의 이면을 좀 들여다보고 그래서 사건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느껴서 이 일이 이렇게 됐는지를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건 속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섬세한 감성 드라마가 탄생한 것 같은 예감인데요. 자, 이번 순서는요. 캐릭터 스틸 토크입니다. 자, 스틸과 함께 내가 죽던 날의 캐릭터를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스틸 주시죠. 김혜수 씨의 모습이 보이네요.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프로 디테일러 김혜수입니다. 지금 왼쪽 사진은 영화 속 현수의 모습인 것 같고요. 오른쪽은 촬영장 안에서의 김혜수 씨의 모습인데 일단 왼쪽 사진부터 볼게요. 스틸을 보면 그냥 형사 그 자체입니다. 오늘 범인을 잡을 것 같은 그런 지금 스틸만 봐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소개 자체가 벼랑 끝에서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예요. 네네. 김혜수 씨. 네. 짧게 왜냐면 이게 뭐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현수는 어쩌다가 벼랑 끝에 몰리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예, 역시 스포죠. 근데 네. 왜 누구든지 살아가다 보면 본인이 전혀 원치 않는 그런 불행이나 절망을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현수가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세진이라는 소녀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궁금한데요, 너무. 예. 자, 그리고 지금 오른쪽 스틸을 보면은요. 정말 김혜수 씨는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기로 유명하신데 이번에 제가요? 또 그럼요. 모든 작품에서 섬세하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번에 또 프로 디테일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촬영 들어가기 전에 외적인 모습도 그렇지만 이 내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 작품 자체가 사실은 상처, 고통으로 점철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주요 인물들이 많이 보여져요. 특히 현수는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외적으로 좀 더 피폐한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작품에서는 다르게 많은 것들이 좀 걷어진 그런 상태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렇게 따로 연락을 취할 때도 음성도 좀 더 다운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예. 네. 그 톡을 보낼 때도 이모티콘도 없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랬어요? 예. 지금 이 조각이 맞춰지는데요. 네. 예. 지난 일에 대해서 사과드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스틸 만나보시죠. 무언의 목격자, 호흡장인 이정은 씨입니다. 자, 일단 왼쪽 사진 영화 속의 춘천댁인데요. 그냥 서 있기만 하시는데도 무엇인가 말을 건네는,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 어쩜 이렇게 강하게 들까요? 이정은 씨 맡으신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불의의 사고로
그 목소리를 잃은 섬 주민이고요. 그 현수라는 형사가 쫓고 있는 사건을 어떤 부분을 목격한 그런 목격자입니다. 네. 불의 사고로 목소리를 잃은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표현하시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현장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정은 씨는 호흡마저도 연기를 했다. 인정하십니까? 호흡장애? 아니 자꾸 말이 나올 뻔해갖고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글을 쓰는 건데 그 글씨체를 만드는데 감독님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글씨체가 또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의 장인이 바로 여기 계시는 거죠. 두 분 정말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 없는데 어떡하죠? 예. 아니 혜수 씨가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요? 저는 정말 정은 씨를 만난 것도 이 작품에서 저한테 배우로서는 굉장히 큰 운명처럼 여겨졌어요. 너무 좋은 배우지만 좋은 배우와 사실 그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배우에게는 가장 큰 기회고 축복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은 씨는 우리는 이제 조금 친해졌지만 배우로는 정말 매 순간이 경이로웠어요. 이정은 씨 듣고만 계실 겁니까? 아니 워낙 큰 배우라 아니야. 정말 저는 몸만 사실 크죠.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 사실 나중에 보시면 거의 모든 장면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부가 된 것 같고 사실 영화 속에 나오는 얼굴 이렇게 이제 예쁘게 꾸미신 얼굴도 좋지만 저는 그 역할로 분한 얼굴에 그 혜수 씨의 연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지금도 장면이 많이 기억이 나요. 얼른 듣기만 해도 좋으네요 정말. 예. 지금 막 서로가 내가 더 공부가 됐다 그러는데 진짜 이분이 공부가 많이 됐을 텐데요. 마지막 스틸 만나보겠습니다. 사라진 소녀 질문요정 노정의입니다. 왼쪽 스틸 속에 복잡하고 아주 오묘한 세진의 표정 굉장히 인상적이죠. 자, 세진 어떤 사연으로 섬에 오게 된 건지 무척 궁금한데 노정희 씨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라지게 된 아빠가 연루된 범죄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외딴 섬에 가서 보호를 받으면서 고립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사라지는 소녀입니다. 세진은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섬으로 오게 된 거군요. 네. 자, 정말 지금 세 분의 얘기를 들으면 진짜 어느 한 분 사연 없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 사연이 어떤 사연인지 더욱더 궁금하게 만드는 작품인데, 자, 저 오른쪽 스틸을 좀 전에 이제 보면은 질문 요정이라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정희 씨가 선배님들과 감독님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정희 씨가 또 질문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사실. 왜 질문 요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를 먼저 알아봐 주시고 다가오셔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사실은 처음에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워낙 제 선배님들이 쉽게 다가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잘 전달이 되고 제 진심이 잘 전달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계속 놓쳤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다가와 주셔서 알려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도 하고 제 씬에 김혜수 선배님께서 안 계신데 다음 씬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오셔서 같이 모니터 봐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이게 너무 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다 경험을 해보신 거기 때문에 그 쉽게 질문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다 헤아려서 먼저 다가와준 선배님들, 그리고 마음의 문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희 씨는 그 다음부터 또 궁금한 걸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네, 맞아요. 이정은 선배님께서 제가 되게 감정씬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세진의 마음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해야 될까 어려워하고 있을 때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셨어요. 계속 매 테이크마다
같이 울어주셔서 그 눈만 봐도 저는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 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게 큰 것 같아요.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시고 그리고 촬영이 이미 끝났는데도 지켜봐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정희 씨 참 복 받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정은 씨가 정희 씨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런 배우예요. 저도 사실 그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정은 씨는 사실 우리 영화에서도 무언의 목격자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로의 첫 사슬이 되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실제 현장에서 정은 씨한테 그런 느낌을 얻고 배우로서 큰 위로를 얻었어요. 네. 이정은 씨 듣고만 계실 겁니까? 아니 이게 참 갑자기 거대한 칭찬들이 막 날라오니까 오늘 정말 정신을 예상치 못 차리겠네요. 예, 익숙하지가 않아서. 근데 이거는 네, 그냥 충분합니다. 네. 지금 사실 너무 충분합니다. 와, 아니 근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좋은 게 이 세 배우분들의 이 따뜻한 마음이 너무 전달이 되는데 사실 영화 속에서는 세 분은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참 미안해요. 감독님, 이 세 분이 기존에 어떤 관계가 없었던 그런 관계로 설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물론 뭐 아주 가까운 사람들, 뭐 가족이든 친구든 이런 사람들이 내 인생에 되게 힘이 되어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 혹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봤을 때 나만 보이는 내 인생의 어떤 것을 반영해서 나만 보이는 어떤 것들을 발견했을 때 얻는 힘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또 이 세상에 사실 그게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 감독님의 또 따뜻한 시선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관객분들도 내가 죽던 날을 통해서 많은 또 힘을 얻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어서 바로 다음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크 바로 내가 죽던 날 비하인드 사자 토크입니다. 자, 내가 죽던 날 비하인드 사자 토크는 그야말로 사자 단어를 통해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직접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비하인드 사자 단어 주시죠. 텔레파시입니다. 텔레파시와 함께 저 스틸 좀 보세요. 예. 김혜수 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으로 순천댁과 함께한 마지막 만남, 예, 마지막 장면을 꼽아 주셨어요. 네, 아까 제가 정말 큰 그 배우로서의 위로를 느꼈다고 한 그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저희 영화를 통해서 제가 가장 특별하고 소중하게 기억하는 바로 그 지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진에서 보면 지금 정은 씨가 굉장히 깊이 있는 배우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저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너무 있거든요. 사랑스럽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 종부에 순천댁과 현수가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새로운 진실을 대면하게 됐고 확인하는 과정인데 아침 일찍 부둣가에서 촬영을 했죠. 그래서 정은 씨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고 순천댁을 만나고 싶기도 했고 이 감정이 이제 이 씬 자체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은 씨랑 어떻게 이 씬을 정말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해서 정은 씨를 만나러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순천댁으로 이제 다 준비가 된 정은 씨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근데 이렇게 정은 씨를 보고 있는데 그냥 그 순간 정말 순천댁이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어요. 근데 저희가 촬영도 아니었고 심지어 리허설도 아니었는데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온 정은 씨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의 경험은 아마 제가 정말 배우를 그만두더라도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너무 서정적이지만 강렬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생각만 해도 왠지 좀 울컥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정은 씨랑 우리 가까이 있을 때 그냥 손잡고 계속 울었어요. 촬영 전에. 근데 그냥 그 느낌이 온전히 영화 속에 이 작품 속의 인물간으로 마주한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정은이란 인간과
제가 만난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묘한 일치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미 이정은 씨가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그냥 춘천댁의 삶을 담고 오는 네, 순천댁이 네, 오고 있더라고요. 댁이 걸어오고 있는 거죠. 이정은 씨 가까이 온 이정은 씨도 눈물을 글썽였다라는 건 이미 김혜수 씨의 마음을 느꼈다는 건데요. 네,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 사람이 왜 거기에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배역으로서나 또 배우에 대한 마음이 통하는 순간. 저도 사실은 이 컷이 여러 번 가다 보면 사실은 뭐 되게 감정들이 여러 가지로 남겨지게 되는데 그 잔상들이 계속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도 굉장히 중요한 촬영이었고 사실은 이 영화를 선택해서 김혜수라는 배우와 제가 같이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평생을 갈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감독님. 정말 이곳은 정말 뜨겁습니다. 이 현장은. 네. 그 두 분이 그 순간 느꼈던 그 감정은 아마 촬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 자체가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리라 믿어요. 두 번째 사자성어 만나보시죠. 사자, 예. 섬집살이입니다. 섬집살이 사자단어. 주요 배경인 이제 섬에서 대부분 많은 장면을 촬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가 보이는 도시가 아닌 섬에서 촬영을 하셨어요. 감독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세진이가 먼 곳에 외딴 섬에 떨어져 있다는 거가 눈으로 보였으면 좋겠고 똑같이 그 순천댁이 그곳에서 외롭게 오래 지냈다는 것이 그냥 다른 설명 없이 보이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곳으로 현수가 간다라는 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 로케이션을 찾다 보니까 육지와 연결된 곳이랑 그러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는 곳의 풍경이 정말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은 좀 고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섬 풍경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풍경을 보는 관객으로서 저는 좋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촬영은 고될 수 있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촬영이 감독님? 사실 저는 그때 그냥 촬영하느라고 잘 몰랐는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녹음되어 있는 걸 보면 녹음 기사님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바람 소리 막 이런 게 엄청 나고 그리고 촬영 감독님도 어쨌든 구름이 계속 바람 때문에 움직이고 해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그리고 저희 제작팀은 저희가 촬영한 곳이 서해 쪽이어서 조수 간만에 제가 그렇게 큰 줄 몰라서 아까는 바다가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없어졌죠.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환경이구나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제가 괴롭혔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은 씨는 특히나 왜냐면 이제 육지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 곳인데 스케줄을 못 맞출 뻔했다고요? 그 배가 딱 2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루에? 네, 섬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 제가 좀 다른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동백이 만나랴 세진이 만나랴 현수 순천댁이 만나랴. 정말 바빴어요. 아니 그래도 마음은 여기에 계속 있었는데 그 길이 가로막혀갖고 못 갔어요. 바다가 있어갖고 헤엄도 잘 못 치는데 그래서 동네 이장님이 갖고 계시던 배를 섭외를 해서 빌려주셔가지고 그 이장님 배를 타고 탈출을 했죠. 자, 이 자리를 빌려서 이장님께 한 말씀 하시죠. 이장님 그때 탈출을 도와주셨던 이정은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놀러 갈게요. 네, 너무 훈훈하네요. 그리고 사실 섬에서 촬영하면 그 섬의 풍광은 너무 아름답지만 또 이제 고되기도 할 텐데 그 또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밥차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희 씨, 예. 진짜 맛있어요. 제가 처음 한 2번째 순서로 달려가서 좀 마지막까지 계속 먹고 있었던. 와, 지금 얼굴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먹고 싶어요. 네, 밥차. 기대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사자 단어 주시죠.
특급 과외입니다. 특급 과외. 자, 이정은 씨와 정희 씨의 지금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김혜수 씨와 이정은 씨 이 두 분이 연기 선생님이라면 일타 강사 아닙니까? 최고의 과외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과외 선생님들과 진짜 1대1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진짜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너무 행복했을 텐데 청구서는 후 지출이에요. 아하. 네. 네. 모르고 계셨어요? 너무 좋네요, 정말.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너무 지금 작품도 궁금해지고 이 배우분들의 끈끈함 그리고 그 극강 케미 저는 4자로 정리를 하자면 완벽 호흡이라고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사전에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질문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네, 질의응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마이뉴스의 이선필 기자님께서 김혜수 씨에게 질문 주셨어요. 네. 관객 입장에선 형사라는 역할에서 네네. 드라마를 떠올릴 수 있는데 전혀 별개의 인물이겠지만 네네네. 이 배우 입장에서는 나름 차별성을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를 뒀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 그 이선필 기자님 질문을 들으니까 저도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접하면서 형사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는 직업적으로 형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의 얘기는 이 그녀의 직업 혹은 직업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섬세한 감정들의 연대감에 있는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히 의식해서 구분을 짓지 않고 그냥 현수라는 사람이 처한 상황과 현수가 집중하는 세진이라는 소녀에게 집중을 하면서 그냥 촬영을 하고 끝냈던 것 같고요. 지금 기자님 질문을 들으니까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처음에는 뭔가 모종의 뭔가 이렇게 같은 직업에서 주는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저희 영화를 보신다면 뭐 시작하고 금방 그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네, 영화를 생각이 보는 들어요. 동시에 현수와 수영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게 제 어떤 의도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작품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브레이크뉴스의 박동재 기자님께서 이정은 씨께 질문 주셨어요. 목소리를 잃은 역할인 만큼 표정과 연기로 감정을 전달해야 했을 텐데 그 부분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목소리가 없으면 사람이 과하게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약간의 실험을 해보시면 사실 소리 없이도 인간이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자료를 감독님이 좀 많이 주셨어요. 목소리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그 다큐가 많이 도움이 됐었고 사실은 목소리를 잃었을 때보다 목소리를 낼 때가 더 힘들었어요. 그런 순간이 이제 짧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좀 중심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톱데일리 최지은 기자께서 노정희 씨께 질문 주셨어요. 이제 20살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김혜수, 이정은 배우의 닮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일단은 사실은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크게 안 두고 지내왔었는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 김혜수 선배님과 이정은 선배님의 그 자신의 연기에도 집중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챙겨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디테일하세요, 선배님들께서. 그래서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어떻게 이런 방면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도
캐릭터 연구를 할 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선배님을 잘 따라가고 싶다. 그 길을 뒤에 이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디테일 장인분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 점을 너무 담고 싶다라는 후배 배우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MBN 스타의 이남경 기자님께서 김혜수 씨와 이정은 씨께 질문 주셨어요. 최근 여배우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여성 서사 영화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두 배우 역시 이번 작품으로 여성 중심의 영화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자기 먼저 하실래요? 저는 사실 이끄는 분 옆에서 이끌림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인데 어쨌든 전면에 나오지 않았던 여자들의 얘기들이 나오는 건 좋은데 사실은 저는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좀 첨가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역할이 좀 더 커지거나 혹은 또 보탬이 되는 역할이면 언제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김혜수 씨. 네, 이남경 기자님. 저희 영화가 결과적으로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작품이 됐어요. 근데 애초에 염두에 두고 이런 작품을 선택을 했던 건 아니고요. 작품 자체에 이끌려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건 저희 작품에서 사실은 전하고자 하는 가장 커다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전혀 연결점이 없는 사람들 간의 모종의 연대감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오는 위로, 용기 이런 건데 실제 이 작품을 하면서 그걸 크게 경험을 했고 그리고 스토리로 보자면은 어쨌든 이야기의 중심축 소모되는 역할이 아닌 이야기의 핵심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다 여성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원 씨처럼 굳이 성별을 따져가면서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야기 속에서 단지 외적으로 어필이 됐던 여성 캐릭터들이 조금 더 갖춰진 내면 좀 더 영화적으로 다듬어진 캐릭터로 소개되는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그런 작품에 지속적으로 용기를 내고 도전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옆에 지금 뭐 박주환 감독도 있지만 많은 또 여성 감독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정말 단단하게 내실을 기해서 제대로 준비돼서 뭐라 그럴까 여성 감독으로서의 소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준비된 영화인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말씀을 정말 대한민국 대표 배우답습니다. 이래서 다들 김혜수 하나 봐요. 네. 지금 박수가 터져 나왔었나요? 네. 자, 다음 질문은요. 디지털 조선일보의 조명현 기자님께서 또 역시 김혜수 씨와 이정은 씨께 질문 주셨어요. 앞서 공개된 예고편 스틸을 보면 김혜수, 이정은 배우 모두 너무나 강렬한 느낌인데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첫인상이 어땠는지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거 처음 만난 날 먼저 얘기해도 돼요? 네, 조명현 기자님 사실 저희가 실제 처음 만난 건 이번 이 내가 죽던 날 작품이 아니에요. 연기로는 처음 만난 게 네? 맞고요. 처음 만난 건 우리 20대 때? 그쵸,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럴 때 정은 씨는 연극 무대에서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는 실력파 배우였고 저는 그 현장을 참관하는 입장에서 정은 씨를 만났었죠. 관객으로? 관객이라기보다는 그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을 뭐 견학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저는 사실은 늘 그 연기에 대한 갈증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작품 하나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배우들이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정은 씨를 처음 만났고 정은 씨는 지금과 다르지 않아요. 다만 무대에서의 이정은이라는 배우가 조금 더 영역이 확장된 느낌? 그리고
사실 스크린에서 또 TV 브라운관에서 이정은이라는 배우를 만날 때마다 정말 경탄을 금치 못해요. 그래서 순천댁 역할로 이정은 배우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희망을 저희 팀들이 얘기했을 때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렬히 기대하고 배우로서 만나기를 고대했어요. 네, 그리고 정은 배우는 실제 현장에서 너무 겸손하시지만 배우로서도 인간적으로도 저희가 기대하고 예상한 그 이상을 보여주시고 해내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정은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동이 있어요. 이정은 씨 듣고만 계실 겁니까? 아니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기억나죠 그날. 네, 네.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사람으로 처음 만났을 때, 아니 너무 큰 아우라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말을 좀 못 붙이겠더라고요. 워낙 제가 이렇게 자잘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공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 의상도 직접 빌려주시고 또 해외에서 이렇게 수집하셨던 여러 가지 소품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공연을 사랑하시는 배우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요번 촬영을 할 때 첫 현장에서 느낀 거는 놀랍도록 배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미리 가서 화면을 좀 감독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좀 실례되겠지만 그때 봤을 때 그 화면 속에 담겨 있는 얼굴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힐링이 되는 느낌. 네네, 그렇습니다. 두 분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반하셨네요, 정말. 네, 우리 정희 씨 얘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요 다음이 정희 씨 이제 예, 갈 겁니다. 예.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세 분에게 모두 드려볼게요. 브레이크뉴스의 박동재 기자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세 배우분들 서로의 연기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자, 이번에 근데 지금 뭐 이미 말씀 속에 다 녹여져 있었는데 이번에 정희 씨한테 그럼 좀 여쭤볼게요. 선배님들의 연기를 보면서 어떠셨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말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 어떡할 겁니까? 지금 기자님들이 다 글로 쓰셔야 되는데. 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예. 진짜 되게 같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품을 보고 있는 시청자 관객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보고 자랐으니까 또. 네. 왜냐면 너무 감동을 늘 받고 내가 보던 분들인데 함께하고 있는 느낌인 거잖아요. 믿을 수 없는 그 하루하루가. 믿을 수 없는 하루하루였다. 그렇다면 두 선배님들 정희 씨 연기 어떠셨어요? 정희 씨는 사실 우리 이제 혜수 씨랑 저랑 서로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정희 씨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영화 세진 없으면. 네, 아무것도 그렇죠. 시작되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시작되지 않아요. 오, 저희의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은 그런 정이다. 그런 후배의 정의할 수 없는 노정이 된 연기. 잠깐만, 쇼미더머니입니까? 갑자기 라임을 타세요. 아줌마 네. 개그를. 네.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먹어서 우리 나이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어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연기한다는 게 나는 정희 씨한테 되게 부러웠던 지점이고 또 참 이 영화 속에서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죠. 누군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그런데 그 증인으로 어떤 섬에 갇혀져 있는 청춘이라는 게 예. 그래서 되게 그 촬영하는 동안에도 심리적인 걸 겪으니까 몸도 많이 약해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마다 약간 말하고 싶어하고 반가워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숨기고 싶어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하비엔의 노이슬 기자께서 김혜수 씨, 노정희는 네네. 어떤 후배였나요?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정희 씨를 처음 만난 게 스크린에서 그 탐정 홍길동
이런 작품으로 봤어요. 네네네. 그때는 정말 꼬마였죠. 맞아. 너무 이쁜 꼬마. 맞아. 그죠? 네. 정말 이쁜 꼬마여서 어머 세상에 저렇게 이쁜 애가 있네 이랬어요. 그리고 당연히 잊어버렸죠. 근데 제일 처음에 배역 오디션 할 때 만났는데 어릴 때 얼굴이 사실 그대로 있으면서 뭔가 굉장히 성숙한 또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영화에서 노정희 양이 연기한 세진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내면과 또 그 나이 또래만 가질 수 있는 해사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적으로는 어떤 처연함과 강렬함이 동시에 남아야 되는 인물인데 사실 영화 속의 이미지라는 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 배우의 이미지만으로 절대 충족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영화를 보면서 또 아까 이렇게 짧은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 정희 양이 그 어려운 거를 해냈구나라는 대견함이 사실 너무 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노정이라는 예쁜 아이, 배우, 동생은 정말 사실 신인 같은 느낌이지만 어릴 때부터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순도가 있어요. 순수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진짜를 시작하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기대감이 크죠. 노정희 씨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 학교 후배가 됐더라고요. 네. 정말로요? 촬영할 때 고3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네. 대학생이 네,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네. 때마침 선배님의 학교 후배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예. 자, 감독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독님 질문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선필 기자께서 주인공 이름이 현수라는 점에서 김혜수 배우 출연작인 드라마 시그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극중 역할이 차수연이었었는데 제작 단계에서 혹시 이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기자님이 굉장히 섬세하고 날카로우신 거 저런 생각 못했어요. 저는. 차수연 그리고 뒤집으면 현수. 사실 저도 의식을 하고 쓴 거는 아닌데 이제 선배님한테 드리기 전에 이제 선배님 전에 이제 이름들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사실 발견하고 되게 우연치고 재미있는 우연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현수라는 이름 자체는 조금 그냥 특별한 성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이름을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었던 건데 선배님 본명하고도 또 사실 한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렇죠. 되게 이니셜은 재미있다고 같잖아요. 네. 초성이 같아요. 그렇네요. 네네. 해수 현수. 운명 같은. 운명이네요, 진짜. 저는 저 혼자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이 작품 자체는 탄생부터 그냥 해수 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였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선필 기자님 방점을 딱. 좋습니다. 해수거. 예. 자,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영화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영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이제 끝인사 박지한 감독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작보고에 보신 기자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사실 이 세 분을 비롯해서 김선영 배우님 그리고 문정희 선배님 또 이상엽 배우님 또 다 같이 제가 복이 많은 캐스팅으로 이 영화를 촬영했어요. 그래서 저만 보기 너무 아까우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 배우. 요즘 힘든 시기인데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많이 얻어간 만큼 이 영화 보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 씨. 네, 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 현수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김혜수 씨와 김선영 배우가 둘이 한 씬이 저는 되게 좋은 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선영 씨랑도 정말. 그래서 꼭 이 영화를 보시면서 두 사람이 어떠한 교감을 나누는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상엽 배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보시면 아마 영화 이상의 더 많은 감동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수 씨.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어느 때보다 유례 없이 모두가 힘들고 지칠 때입니다. 극장을 찾기까지 마음 먹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되실 만할 때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상에서 누렸던 또 영화가 주는 기쁨 같은 것들을 조금씩 누려도 되시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서 작지만 용기나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 보내시기 바랍니다.